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 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IT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3조 5천억 달러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IT 서비스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고, 한국의 올해 IT 지출 규모는 8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0조 4천여억 원으로 2010년 말 96조 6천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대출액이 16조 2,500억 원이 늘어나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증가액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570만 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로 대체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 소매업 같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은 줄었지만 평균 상여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36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은 68%로 지난해보다 5.4%포인트나 줄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9%포인트, 300인 미만 기업은 5.7%포인트 감소했는데 근로자 1인당 상여금은 지난해보다 2.7%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주말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우리 거래소는 이틀째 조정 국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인데요. 특히 거래소는 2080선을 터치한 이후에 빠르게 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로 지금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속보가 나왔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소식이 나왔는데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랠리에 도화선이 되어줄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죠.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0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61포인트까지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0.72%나 낙폭을 피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2077포인트로 보합권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다시피 좌측 상단의 포인트는 그래도 2080선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이 저가입니다. 2061포인트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 1, 2위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 입합니다. 개인은 375억 원 사고요. 기관은 1239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721억 원 비교적 많은 금액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반대 포지션입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에서 1628억 원, 투신에서 322억 원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258억 원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1.13% 하락한 627.49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7.19포인트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수 할 것 없이 오늘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하루 종일 어땠는지 일중 흐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작은 좋았습니다. 635포인트, 636포인트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고요. 현재 포인트가 저가입니다. 627.49포인트, 현재 포인트로 저가를 형성하면서 꾸준히 바닥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 어떤지 같이 보시죠. 오늘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927억 원이나 사네요, 개인이. 기관은 408억 원, 외국인은 488억 원 코스닥 시장에 순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만 10일거래일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수급 동향도 한번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에서 134억 원, 투신에서 129억 원, 연기금에서 47억 원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월요일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주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실적과 유동성 사이의 공방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뭐라고 남겨줬을까요? 지난주에 이은 코스닥의 조정 국면이다. 뇌동매매를 자제하자. 우선주나 거래량이 적은 낙폭과대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뇌동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팁을 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박스권 흐름 속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투자 심리도 덩달아 위축되는 국면이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삼성전자에 쏠리는 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는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상승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또 지속되고 있다. 쉬어가기 흐름 속에 종목별 차별화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갑니다. 이재우 DHP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이야기가 실적과 유동성 사이의 공방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짓눌렀던 악재들이 조금 이제 가시면서, 반발이 좀 나왔고요. 이것은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제 삼성전자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더불어서 하이닉스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주도 이제 후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기업들의, 상승이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는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 중소형주는 좀 조종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실적을 담보로 한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 플러스 어떤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실적이 화끈하게 이제 좋아진,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이동 혹은 분산, 된 현상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역시 이제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 동시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지난주부터 이미 시장 거래소에서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들어간 상황으로서 역시 이제 어떤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에 기반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은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께쯤에 대형주 후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도 또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소형주의 어떤 주종 흐름들은 이것이 이제 추세를 꺾였다라기보다는 연장선상 속에서 중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관심 업종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 IT 업종, 그리고 증권, 건설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종을 어쨌든 주종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십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 중에 하나고, 가장 피해를 크게 받았던 쪽이라 봅니다. 물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올해는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이제 V자 반등을,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낙폭과대에 따른 제약바이오가 최소한 연초에는 반발을 모색할 거니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장기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으로 부담이 완화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좀 주력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저가 매물을 받고 반등의 어떤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 종목별로 좀 크게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OLED를 비롯한 이 IT 부품 쪽 이런 쪽 또한 역시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물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본다라 하면 반도체라든가 OLED 투자 지속적으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기대는 연초에 항상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증권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께 장기 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이제 못 가거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 상승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증권이라든가 건설주들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대급부에 있는 증권이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또 다시 이제 조정 마무리 짓고 언제든지 반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관련된 섹터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61CNS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3D 커버 글라스 쪽,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LG 쪽의 1차 벤더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께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그대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장의 시장, 낙폭이 좀 커지면서, 7,7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들의 그러면 단기 이 반도체 OLED 또 IT 부품과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비록 지금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7,600-700원 혹은 7,800원 정도에서는 좀 몇 기회로 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7,800원 정도 되는데 7,800원 아래권역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겠다. 올해는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300원 정도 잡아보신다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1CNS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7,800원 이하,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죠. 탑3 종목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왔는데요. 3위부터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삼천당 제약 이 종목 강하게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22.5%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수익률은 내려갔지만 여전히 3위 수익률이 22.5%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2위,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가 국권 1, 2위 지키고 있습니다. EST 43.4%, 그리고 1위는 SM코 45.7%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마감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2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갑니다. 김영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의 오늘 또 관심 종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그간의 포트폴리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위, 2위 보이는데 모두 플러스권이고요. 3위는 현대차입니다. 0.7% 소폭 수익권이고요. 2위는 삼성전기입니다. 1.4% 수익 구간, 그리고 1위는 SKC 1.6% 수익 구간입니다. 부장님, 세 종목 모두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갈아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세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실 분들이라면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수익률에만 극복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중소형주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중소형주를 추천한 종목이라면 한번 보셔도 괜찮은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많다고 보이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SKC부터 말씀드리면 SKC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한 410억 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3분기에 있었던 대규모 인력 조정 비용이 제거되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적자였던 필름 부분 또한 흑자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들의 그 실적도 점진적인 개선세를 지금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나타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주력 제품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상 현재 PBR 0.77배, PER로 보면 9배 수준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점에서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속 보유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주 주가가 약간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최수실 게이트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뉴스가 지속 보도됨과 동시에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주에 비해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갤로트 세븐과 관련한 기조가의 수혜를 보는 것과 동시에 향후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PLP 사업에 대한 꾸준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PBR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른 오늘 대형주들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오늘 좀 플러스권에서 있는데요. 지난주 주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반전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임박에 따른 경계감으로 확보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단기적인 주가 흐름 역시 이와 비슷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주가의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로 오랜 기간 주가가 눌려 있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 보유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이들 국가에서의 판매량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신흥국 점유율이 높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속 보유 전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있는 세 종목 모두 지속 보유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종목은 안타깝게 포트 편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종목은 두산 밥켓입니다. 먼저 그 업종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 기계 업종은 글로벌하게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먼저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반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의 다른 이머징 건설기계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진행된다면 업종 전반적인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현지의 생산 공장에 있는 기자재 업체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밥켓은 건설 기계 분야의 소형 트랙터, 소형 불도저라고 할 수 있는 컴팩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북미 시장에서 50년 넘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요 공장들이 미국에 있고 매출의 70% 이상을 북미에서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법인세 인하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전체 매출의 95%가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 매출 비중이 적은 아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중저가 컴팩트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잠재적인 플러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 밥켓의 주가는 상장 이후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R 14.9배로 PBR 한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단기 박스권 밴드라고 할 수 있는 32,000원과 37,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상당 근처에 좀 위치하고 있어서 지지를 잘 받는다면 고점 돌파 시도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돌파가 나타난다면 차트로 볼 때는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는 현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의 PER 17배 수준인 41,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예고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금리와 환율 사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진행이 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시장의 반응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핫이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증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 특검과 삼성전자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지수선물 비교하기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